분위기가 좀 쎄한 느낌이 듭니다. 분위기가 쎄한 느낌은 오히려 좋은 건가요? 어제보다는 어제는 쎄한 느낌이 아니고 아예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냥 좌절감? 오늘은 좀 쎄하네요. 오르다 내릴까봐. 코스닥지수 분봉이 오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거 뭐 거의 개별주 움직임이에요. 이게 뭡니까? 참. 어제 주트님 어제 안 계셨잖아요. 어제 진짜 분위기 완전 뭐라 그래야 되지? 채팅창 저기 유료 밴드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초상집인데 줄초상이 나서 슬퍼할 겨를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 어제.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엔 사실 오전에 이 9시 40분까지의 이 환경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806포인트까지 갔어. 의미있게 5월 15일 저점으로 보고 우리가 8월 805포인트를 이제 저점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깨지면 판이 완전 깨지는 거다 그랬죠. 그리고 어저께 급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최저가가 어저께도 806을 찍었는데 어저께 제가 그 얘기했죠. 오늘 깰 우려가 크다. 오늘 깰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장이 최근에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이 빠지고 나면 미국 장이 덩달아서 악재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빠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미국 고용이 둔화됐다라는 이 보고서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했고 더불어서 유가도 5%나 빠져주고 그동안 너무 고공행진했죠. 지금 유가가 장난이 아니더만요. 이게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더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유가도 반락하고 국채금리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미증시가 이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서부터 올라가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 그럴 수 있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장이 어저께 이렇게 오른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했으면 9월 27일 찍은 저점 이거 훼손하면서 그냥 하락으로 쭉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거 지지받았어요. 이걸 지지받아서 좋은 게 뭐냐면 하락했고 우리 쉬는 동안 반등했던 미증시 우리장 개장하고 나서 하락했는데 그 다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 좁은 구역에서 N자형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새로운 판을 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 발맞춰 가야지. 발맞춰 가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 9시 42분까지 장 시작하고 40분 동안 계속 내리는 거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심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 우리의 심리를 누가 붕괴시키냐면 바로 우리들이 붕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붕괴시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심에 휩싸여서 분명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등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던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만하자 하고 던지기 시작해. 그 물량들이 오전에 쭉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바지 끝물이에요. 막바지의 물량. 그러니까 버티고 버텨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주식시장에서 버티기 놀이를 안 해요. 버티기를 안 하죠. 왜냐면 이거 버티기 안 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이건 버티는 거랑 개념이 다른 거야.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잊어버려. 돈 많은 사람은. 잊어버렸다가 최근처럼 이렇게까지 빠지면 그때 와서 뭐 하냐면 자기가 보유한 물량의 10배를 사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게 바로 큰 손들이야.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뉴스들이 이 지수 빠질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이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게 잘 모르는 얘기를 쓰는 게 뭐냐면 프라이빗 뱅크에서 주식시장에서 매도가 나간다고 해서 큰 손들이 매도가 나간다라는 건 그냥 계좌의 움직임만 보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 입성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뭘 털고 나가. 큰 손들이 이 주식시장에 지금 베팅할 만한 구역이 없었어요. 왜냐면 큰 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은 항상 고평가 라인이었거든. 어디서 큰 손들이 들어옵니까? 큰 손들은 절대 이런 구간에서 안 들어와요. 이제 지금이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 뭐냐면 2021년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 없었던 하락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수는 없고 20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 21년과 22년을 제외하고 23년부터 오면 최근의 하락이 가장 골이 깊었거든. 사람들 진을 빼는 이런 하락.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큰 손들은 돈이 많으면 버티기 안 합니다. 물렸다 해서 야 내가 엉덩이가 깨물고 버틸 거야 이런 거랑 개념이 다르고 매수한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있으면 그냥 둬요. 그냥 두다가 그게 마이너스 손실률을 압도적으로 찍는 그 구간에서 그냥 10배 물량을 사버려. 제 실제로 그 큰 손이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법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원래 도박판도 그렇잖아요. 도박판이랑 주식판이 똑같다고 할 수도 없지만 비슷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는 삼성전자를 일단은 1억을 사. 5%가 빠지면 거기서 2억치를 사. 도합 3억이죠. 거기서 10% 정도가 빠지면 거기서 6억치를 사. 그 9억이죠. 그 다음에 더 빠지면 거기서 20억치를 지르신대. 나로서는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지. 야, 지금 코스닥 지수 분봉박 이거 뭐야? 이 쎄했어 오늘 분위기가. 2시부터 약간 쎄했는데 일단 분봉 흐름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손들은 개념적으로 우리랑 행동하는 게 다르죠.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큰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 진짜 그거는 이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종류가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죠. 외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인 기관이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바닥을 만들 수 없죠. 우리가 바닥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발씩 늦을 수밖에 없어요. 한 발씩 늦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최고점을 알 수 없어요. 최저점도 알 수 없죠. 외국인 기관은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만들면 되니까. 더 못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최고점일 것 같은데 더 가죠. 외국인들이 사버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평소에 주식을 안 하던 개인 투자자들까지 달라붙죠. 거기다 던져요. 자, 여기가 바닥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시작을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거기서 더 때려요. 물량이 없어도 더 때려. 뭘로? 공매도로.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고점과 저점을 지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있어도 그들처럼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씩 늦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장이 최고점 찍고 꺾일 땐 최고점에서도 매매하던 우리들은 거기서 매매하던 물량이 남아있어요. 최고점을 예측해서 야 꺾일 것 같으니까 올매도 하고 현금만 들자.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있죠. 어느 정도 꺾인 다음에 손실률을 감소하고 자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다 던지고 우리 현금만 들어서 저점 노립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저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저점을 못 맞춥니다. 중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갔다가 빠지는 구간 똑같이 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보유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전략을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몰빵해서 버티고 몰빵해서 보유해서 이걸 견디고 버티고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버티고 견뎌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단기 매매로 계속 반복 매매를 돌리다 보면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얘는 찐이구나, 얘는 아니구나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찐으로 옥석이 가려진 종목은 매매하다가 시장이든 종목이든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 구간에서 마지막에 매수한 물량이 있겠죠. 그 물량 남겨둬요. 몰빵된 게 아니잖아. 올라가는 동안은 수익 실현 계속 했잖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남은 물량 또는 마지막에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그 구간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옥석 가리기는 끝났잖아. 이 종목은 내가 옥으로 판단한 종목이잖아. 그러면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새 판을 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린 거기서부터 걔를 추가 재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매매를 해가면 됩니다. 셀바스 AI 그런 식으로 한 거고 SBB테크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온 거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짤막하게 저랑 중간에 야 내가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그 수익 많이 난 시점에 들어왔다가 하루 이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보다가 에이 뭐야 수익 나는 거 하나도 없네 하고 그 한 1, 2주 만에 훅 나가면 제가 얘기한 걸 하나도 못 느껴요. 저희 방에 계신 회원분들, 저랑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저희 방에 저랑 같이 계신 분들은 뭐 몇 달 수준이 아니고 몇 년씩 같이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그런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매매를 이어오면서 성과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물리는 종목이 나오던 종목 숫자가 늘어나서 보유하는 종목이 많아지던 결과적으로 이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반등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걸 다 계좌로 느껴봤잖아요. 결과물로 확인했어요. 지금은 다시 지수가 하락하고 모든 시장이 깨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또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회복력은 또 우리가 가장 빠를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개인 투자자는 이 방식을 써야 됩니다. 왜 이 방식을 써야 하냐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큰 손들처럼 정말 좀 주가가 과대낙폭일 때 지금 보유 물량이 10배씩 사버릴 수 있는 자금력이 없으니까. 자금력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렇게 시장 깨졌을 때 보유 물량이 10배를 사버리면 단가는 확 낮아지니까. 지금 첫 매수하는 거랑 다른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보초 물량일 뿐이니까. 이게 제가 주식시장에서 뭐 저도 개인 매매를 개인 투자자였고 전업 투자자였고 그러면서 쭉 오면서 고안에는 최종적인 리딩하는 방법이에요. 방송 15년 하면서 리딩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리딩이 뭘까? 여러분 중장기 매매, 뭐 나는 안정적인 중장기 매매 할 거야. 여러분 하락장 2주만 오면 안정적인 중장기 매매 하신다는 분들 머리 다 쥐어뜯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중장기 매매는 말을 정정해야 돼요. 안정적인 중장기가 아니고 그냥 매일 3%씩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올 때가 있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만 제가 그냥 리딩을 안 하는 종목들. 솔직히 말해서 뭐 에코프로비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전 에코프로비엠을 매수 사인 낸 다음에 매도 사인을 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장기 투자거든. 근데 지금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없고, 저도 리딩 안 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포스코 DX, 지금 제가 뭐 언제 이제 따로 언급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더블 났어. 그 상황이면 남은 잔량은 솔직히 그냥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하락해서 매수한 가격까지 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수익을 많이 받고 물량이 적잖아. 그러면 그 구간에서 다시 살 생각을 해보든가 얘의 가치는 확인이 됐단 말이야. 이게 중장기 투자거든. 이제 그만큼 내려왔으면 거기서 다시 담아주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다시 기다려주는 것. 이게 장기 투자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락 구간일 뿐이에요. 지금이 하락 구간이고 하락장일 뿐이고 지금 장이 안 좋을 뿐 이건 지나가고 다시 상승장과 반등은 옵니다. 이때 가장 빠른 회복을 노리려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선행해서 예측해서 뭐 그렇게 예측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예측한 게 100% 들어맞질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한 다음에 자기 예측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거를 비난할 생각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법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변동성으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 당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도 그랬죠. 이런 분봉이 어디 있습니까? 지수 분봉이.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급반등으로 V자로 올라가? 정말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지수가 40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또한 2, 30분 동안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또 불과 한 2, 30분 만에 이렇게 떨어졌다? 야, 미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붕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에 따라서 또는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시스템적인 매매를 해요. 감정에 치우쳐서 지금 공포심에 못 이겨서 매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포심에 던지진 않습니다. 이들은 던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매도를 하다가 여기저기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일정 가격이 부서지면 그냥 로스컷이 확 나와버려요. 그렇게 확 나와버리면 시장이 깨지고 뭐 종목이 무너지고 그래도 이들은 그것을 복구할 만한 능력이 있고 그 주문을 실행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이러해서 매뉴얼대로 매도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심할 써도 안 써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매매 또는 시스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매매는 누구의 것일까? 제가 볼 땐 다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못 견디거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 오늘 이제 9시 40분 이후로는 장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 좀 생각이 돼서 분위기가 쎄하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 지금 모아데이터 올라가다가 목표가 하단부 딱 건드리고 밀렸죠. 매도가 일부만 됐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미쳐요 진짜. 사람이 미치죠. 분봉 보면 3,740원부터 60원 사이 매도가 얼어놨더니 거기에 호가에 한 100만 개 있었죠. 그 100만 개를 못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올렸던 거 한 불과 한 10분 20분 만에 이렇게 호로록 내렸는데 이렇게 호로록 내린 거 뭐예요? 3,750원에 있는 그 두께에 있는 한 몇십만 개의 호가를 못 먹으니까 실망매물 튀어나온 거야. 누구 거야? 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다시 보합까지 내려가고 있는 시장 이거 하락률, 하락 흐름 외국인과 기관이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 물량부터 나온 다음에 일정 가격대가 깨지면 외인 기관 로스컷 나오는 겁니다. 약간 도미노 현상이죠. 누가 먼저냐가 문제일 뿐. 외국인이 기관이 시장을 때려 부순다 깨부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언론에 나오면서 막 이 외인 기관들 욕하잖아요. 맞아, 나도 욕하고 싶어 걔네. 근데 사실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는 시장이 아니거든. 개인들만 있어봐 어떻게 되겠어? 코인판이 되겠죠. 그건 코인판이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있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가격을 부숴놓고
이 정도로 탐욕, 과열, 폭발 아주 명언입니다. 바로 그게 일어나는 거야. 이 정도로 근데 하락도 마찬가지야. 상승에서도 과열이지만 하락도 과열되는 하락이 있어요. 이제 과열되는 하락이 거의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하락도 과열되면 거기서는 이제 다시 이제 문제는 그거야. 탐욕과 과열로 인해서 너무 과열된 상승을 보이다가 폭발하는 그 종목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위해서 폭발을 한다면 하락 구간에서는 과열된 하락에서 그럼 또 응집을 해서 여기서 다시 윗방향으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인 기관이 터뜨린다라는 게 문제야. 항상 그래.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좀 거꾸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열된 하락에서의 매도로의 폭발은, 그러니까 하락할 때 손절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근데 과열된 하락에서의 매도,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이 뭐예요? 공포심. 이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한 뇌동매매가 많아요. 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매도한 다음에 대안이 있냐고. 항상 대책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방향성을 갖춰놓고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일단 던지고 봐. 그럼 나중에 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더 떨어지는 거 보고 나 잘 팔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끝인가? 뭔가를 다시 사서 이 손실을 메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게 뇌동매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손 쓰기엔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에서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떨어질,거나 아니면 그냥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우리가 손절을 못한 종목들 지금 손실률이 30% 40%까지 갑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던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두는 거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든지 아니면 이 종목들이 정상화될 때를 기다려서 우리는 다시 거기서 얘네들을 매매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봐서 그 수익으로 손실 중인 종목들의 손실을 상쇄해서 매도를 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지금 당장 하락하는, 그냥 단순해요. 누적 손해 자체, 이 누적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충격적인 하락장에서 내 계좌에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의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야. 그럼 다 던지게 돼 있어. 일괄 매도 누른다고. 해도 돼. 그 다음에 대책이 있다면. 내가 이걸 매도해서 난 무엇을 살 계획이 있다. 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냥 일괄 매도 해도 돼. 하지만 계획도 대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일괄 매도 하잖아요. 100% 그거 매도한 다음에 매도하자마자 1시간 이내로 다른 종목을 새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려요. 언제 일괄 매도를 해도 지금 손절사인을 내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봤자 다른 걸 사게 되고 거기서 또 물립니다. 왜냐면 결정되고 내가 계획하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럴지인데 어떤 종목이 지금 말짱하게 살아있겠습니까? 없어요. 살아있는 게.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있고, 우리도 오늘 이미지스 수익을 받고, 어저께 SY 이미지스, 오늘까지 이미지스가 이어졌는데, 이런 종목들 수익을 봐도요,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와 우리가 역시 짱이 대단하다 막 이런 게 아니야. 지금 하락장을 버텨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 황량해진 지금 사막 아닙니까? 여기서 이 오아시스 발견한 거야. 잠시 단비 내리는 거라고. 목 좀 축이고 가는 정도일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남들보다 한 걸음씩은 더 걸어요 우리가.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장이 거의 오늘 시초가 상태까지, 시초가가 아니지, 오늘 저가까지 내려오곤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를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 내일, 그리고 미장이 상승해주면서 우리 시장이 내일 조금 상승해주는 음봉이 나오더라도 상승 음봉이 나와주면 어쨌든 1차적인 하락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1차적인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의 하락이 완전히 판을 깨버린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논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던 추세 다 깨졌고요. 제가 얘기하던 박스권 다 깨졌어요.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판 짜야 됩니다. 짝꿍냉이 패턴의 쌍바닥이 한번 더 나와야 된다고. 이거 우리는 한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뭐 새로 종목을 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종료가 되고 완성되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가 다음 행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제가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 내일 오전에 장중 무료 방송 진행을 해요. 내일 오전장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자고. 지금 시장에선 버티고 견뎌야 돼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큰 손들은 이런 시장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갖고 있는 물량이 보초 물량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 갖고 있는 물량이 10배씩 산다고. 이들이 버티고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금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들은 자금력 때문에 결코 시장에서 죽질 않아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시당초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자금을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주식시장에서 장땡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는 큰 손들, 그러니까 매매를 할 줄 아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엔 보초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을 기다리고 물량 10배씩 싣는 그런 자금 활용을 말하는 건데, 돈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사람한테는 100억을 주던 1000억을 주던 뭘 얼마를 주던 그래도 손실이 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손실 나면 1000억을 가지고 매매해도 손실이 나요. 이건 진리야. 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금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금이 없다면, 우리가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큰 손들, 얘네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과 비슷한 방식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적은 자금도 쪼개서 그 큰 손들도 분할로 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한 종목의 한 10배 물량을 지금 한 번에 산다? 분할 매수잖아.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런 투자 심리가 극악한 투자 심리가 나오고 시장이 정말 악화일로를 걸을 때, 이때 투매하지 말고 공포심에 젖지 말고 일단 버텨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으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올 거예요. 큰 손들처럼 자금력이 있다면 지금 10배 담은 다음에 더 떨어지면 거기서 그 보유 물량이 10배까지도 담을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린 그런 큰 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버텨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손들이 담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밑꼬리 달고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바닥권에서 양봉 뜨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을 종목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그렇게 따라서 올라와 줄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시장을 선도하는 포지션이 아니죠. 움직이는 시장을 보고 나서 따라가는 포지션입니다. 따라가는 포지션이면 그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말로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사실 하락장 보면서 제 얘기가 잘 안 들어오실 텐데,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버티세요. 버티시면 반등은 반드시 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은 절대 없어요. 반대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도 절대 없잖아. 이 시장 다시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뭘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복은 반드시 돼요. 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위해선 우리가 또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 대책은 여러분들이 수립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자 수립을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제 방 들어오셔서 제 전략과 제 리딩에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선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버티자고 하고 있고, 누구는 던지자고 하고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100% 확실한 건 지금 던지는 것은 많이 늦었습니다. 미리 던지지 못했다면. 어제 던지는 것도 늦은 거고, 그저께 던지는 것도 늦은 거예요. 던진 다음에 뭐 할 건데? 지금까지 현금 갖고 있을 거야? 그 의미가 없잖아. 무슨 의미? 던진 의미. 시장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쯤이면, 야, 바닥 확인됐다고 다시 들어올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오전 이 반등장에서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또 물려 있는 거라고. 보유하는 거랑 아무도 그 차이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어차피 우리가 하락장이 이렇게 올 것을 한 달 전에 알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버티고 보유하고, 또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고, 매매 자금이 평소보다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쥐어 짜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보다 한두 걸음은 적어도 빨리 걸을 수 있어요. 그 남들은 누구야? 우리의 경쟁 상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에요. 같이 투자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거는 뭐 좀 냉정한 얘기지만 당연히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바로 우리와 비슷한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남들보다 한 발이든 두 발이든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면 조금 다른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이 30분 동안 지수가 약 7포인트가 빠졌어요. 0.1%가 빠졌어. 아닌가? 1%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이 정도가 한 번에 뭐 한 30분 만에 빠진다?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든 시장입니다. 견디기 힘든 시장인데, 지금 이런 견디기 힘든 시장 잘 버텨주고 계시는 거고, 진짜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버텨주시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뭐랄까,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잘 버텨주고 계시고, 9월달 제가 올렸던 그 매매일지 운영자님께서 이렇게 한번 올려주셨는데, 사실 9월달 하락장 겪으면서 물린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물린 종목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수익 매도 나간 것만 이렇게 매매일지로 정리가 된 거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손실 중으로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갈 거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로 확정이 되겠죠. 그것들은 9월 달에 이렇게 올렸던 수익으로 상쇄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정리하지 않고 있냐면, 정리한 이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 대안이 나오면, 아니지, 대안을 만들고 나면 저는 정리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바로 그럴 때가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좀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시작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방송하는 와중에 계속 지수가 빠져서 결국에 하락 전환 코앞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야, 진짜 오늘 시장 다이나믹하네요. 마지막까지 좀 쎄하게 만듭니다. 이거 일단 확인하자고요. 오늘 장이 일단 1시간 남았으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요거 확인하고, 오늘 장이 만들어지는 모습 보고, 내일 장 제가 무료 방송하니까 내일 오전에 무료 방송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 지수한테 좀 힘 좀 불어넣어 줍시다. 진짜 비리비리하네 이게. 돌아버리겠네. 오늘은 미장 상승 영향이라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805포인트 깨면 안 되죠. 805포인트를 깨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지금 오늘 지금 806을 깨면 안 되겠죠. 저거 깨면 805 깨지는 거야. 일단 오늘 저가 확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종료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화 방송은, 녹화 파일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목이 메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